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세대의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인 더 뉴 모닝을 타고 주행 중입니다. 모닝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정말 페이스리프트라서 파워트레인의 변화도 없고 플랫폼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외관의 디자인과 약간의 옵션이 좀 조정이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부분 변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본편 리뷰를 티볼리 1.6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얼추 비슷하거든요. 티볼리가 조금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은 뭔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지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금액대라서 그돈치 시리즈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형 SUV인 티볼리와 경차인 모닝을 비교 시승해보니까 확실히 지금 또 이제 방지턱을 방금 넘었거든요. 요즘 경차는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지긴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차에서 느낄 수 있는 요런 약간 좀 달그닥거리는 승차감이나 출력이 조금 부족한 거나 아니면 좀 와일드한 이런 윈드 노이즈, 로드 노이즈 요런 것들의 개선이 다른 세그먼트에 비해서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W급인 소형과 비교 시승을 해보니까 좀 더 와닿았습니다. 제가 항상 그돈씨 시리즈를 촬영할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항상 이렇게 이 W급과 아래급을 비교 시승하면 느껴지는 게 옵션을 아무리 발라도 차 급에서 오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기본이잖아요. 경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그먼트 A 세그먼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그먼트와 비교하더라도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약간 허리가 아프긴 해요. 이런 주행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운전의 피로도 이런 것들이 다른 세그먼트에 비해서 크긴 큽니다. 그래도 이게 경차잖아요. 경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메리트가 저렴한 금액과 저렴한 유지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금액대가 가장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만큼 수요도 있는 거고 또 이제 타시는 분들도 많으신 건데요. 지금처럼 엄청 가고 서고 막히는 이런 서울 한복판에서는 경차가 좋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 바닥 이런 데 들어가면 막 길도 좁은데 다들 막 큰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모닝을 타고 다니면은 골목 사이로 샵샵샵 날쌘돌이처럼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기도 하고 특히나 주차 걱정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경차 전용 이 주차 구역을 몇 개 이상 제곱미터당 몇 개 이상씩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축 건물 같은 데 들어가면은 경차 전용 이런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경차를 안 타셔서 그런지 다른 자리는 주차 자리가 꽉 차 있는데 그 경차 자리만 비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타고 있는 모닝, 이렇게 모닝을 타고 다닌다면은 주차 걱정이 없다. 그리고 조금 좁은 데 있잖아요. 중형 SUV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막 양 옆에 차하고 부닥겨가지고 이 자리는 좀 많이 좁은데 한 자리를 그냥 문제 없이 부담 없이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스트레스 또한 적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초보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차간 거리, 이 착폭 이런 것들을 잘 체감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큰 차를 타면은 좀 긁고 당길 확률이 많아집니다. 범퍼 내짝 살짝 다 기스 나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차, 경차를 타고 다닌다면은 주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다른 세그먼트에 비해서는 좀 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차 하면은 저렴한 유지비와 편리한 운용 이 정도가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제 국산 경차 중에서는 이제 스파크는 단종이 됐기 때문에 모닝과 레이, 캐스퍼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닝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금액대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차 자체가 제일 큰 장점이 금액대라고 했잖아요. 거기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진짜 가성비 측면에서 최고의 차였던 거예요. 근데 이 차가 모닝 어반에서 더 뉴 모닝으로 2차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가격이 1,300만 원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트림은 참고로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경쟁 차종인 캐스퍼나 아니면은 레이 이런 거와 비교해도 다들 막 1,300만 원대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모닝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인 가성비가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모닝 어반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가 좋아졌냐,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호불호가 있다 보니까 디자인을 제외하자면은 주행적인 감각이나 주행 성능 면에서는 사실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는 이전 버전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바뀌었어요. 탄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주 잘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는 뭔가 좋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이 경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그먼트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의 댐폭을 아무리 이렇게 넓게 좀 풀어 넣더라도 좋은 승차감을 가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서스펜션의 소재라든지 이런 감쇄되는 이런 느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댐핑을 넓게 좀 늘려놨다고 하더라도 좋은 승차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모닝 어반은 약간 좋은 승차감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탈만한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더뉴 모닝은 다시 뭔가 좀 안 좋게 말하자면 후퇴됐습니다. 다시 탄탄하게 조여놨기 때문에 이 3세대 모닝이 올류 모닝이거든요. 올류 모닝의 느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더뉴 모닝이. 그래서 경차에서 푹신한 서스펜션을 달아놓게 된다면은 잔여 진동도 많이 남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자꾸 막 바운싱도 일어나기 때문에 안 좋은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탄탄한 것보다는 약간은 좀 밸브를 느슨하게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뀐 변경폭 대비 가격 인상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기는 합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프레스티지 트림에, 프레스티지는 기본 가격이 1,400만원대예요. 거기에 드라이브 와이즈 1, 요거는 이제 에이다스가 들어있는 옵션이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2, 요거는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인치 내비게이션, 요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량 가액이 약 1,600만원대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기본 트림인 트렌디는 1,300만원대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프레스티지는 1,400만원대, 마지막으로 최고 트림인 시그니처는 1,600만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이 조합이 최고 트림보다 조금 더 비싸거든요. 몇십만원 정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최고 트림을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최고 트림을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안 넣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이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내비게이션도 최고 트림을 가더라도 돈을 주고 따로 추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트림을 선택을 하더라도 부가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더 있어서 결과적인 내 지갑에서 나가는 금액은 제가 타고 있는 이 조합보다는 더 많이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이게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는 다른 옵션을 안 넣더라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거든요. 요게 모닝의 가장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이제 레이도 부분 변경이 되면서 통풍 시트를 넣어줬었죠. 현재 터널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시속 45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 옆에는 버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소음이 요 정도 유입이 돼요. 참고로 창문은 다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뭐 부분 변경이 되고 상품성 강화가 됐더라도 정숙성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편에서 언덕도 올라가고 또 이제 정차했다가 다시 언덕을 올라가고 그랬을 때에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올라갈 수 있는 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이제 제가 혼자 타고 있으니까 잘 나간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경차 같은 경우는 몇 명이서 타는지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집니다. 다른 차들은 뭐 2명 타나 뭐 3명 타나 출력의 변화가 엄청 크진 않잖아요. 근데 경차는 예외예요. 경차는 1명 탔을 때 다르고, 2명 탔을 때 다르고, 3명 탔을 때 다르고, 또 이제 이게 5인승이 있긴 해요. 5명이서 타면 힘들긴 하지만 5명이서 다 타면 또 다릅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께서 2세대 모닝을 타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끼리 여행을 가시면은 그 2세대 모닝으로 5명 꽉 차서 가신다고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좀 약간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계시셔가지고 항상 뒷자리 중앙에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모닝을 타고 여행을 할 때마다 너무 허리가 아프다, 온몸이 아프다, 그래도 걸어가는 것보단 낫지 않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보단 낫긴 하지만 중간에 내려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불편하고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모닝, 이제 경차 같은 경우는 뒷자리는 진짜 피치 못할 때 타야 되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좌석이 둘까지는 괜찮은 세그먼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차를 처음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세그먼트가 바로 경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 20대 초반에 차를 알아보려고 막 검색을 하다가 그래도 초보 운전이니까 경차가 낫지 않을까 하고 경차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모닝이 제일 저렴하니까 모닝도 당연히 찾아봤죠. 근데 뭔가 아쉬운 것들이 많고 또 이제 다른 이렇게 리뷰하시는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경차는 경차다, 기대하고 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그래도 몇 천만 원 주고 사는 건데 이렇게 아쉬운 차를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저는 첫 차를 그 바로 윗등급인 소형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소형 SUV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잘한 선택인 것 같기도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거를 포기를 하고 경차를 탔더라면은 좀 세이브 되는 돈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뭐 차 이런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 보험료. 그래서 차종 상관없이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이제 첫 차, 사회초년생인데 첫 차를 샀을 경우에는 대인, 대물, 자손, 자차 이렇게 4개 다 포함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한 250 가까이 나와요. 이게 보험료가 또 올라가지고, 이것도 이제 차종마다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200에서 25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매년 갱신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내가 보험료만으로 200만 원 이상씩 내야 돼요. 근데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죠. 자동차세 내야 됩니다. 자동차세 내야 되고, 중고차를 샀을 경우에는 또 이제 자동차 검사가 또 2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와요 또. 그래서 자동차 검사도 이제 돈이 나가고, 또 이제 기름값도 무시 못하죠. 기름값도 나가고, 또 이제 중고차를 샀을 경우에는 뭐 엔진 오일 갈고, 미션 오일 갈고, 뭐 브레이크 오일 갈고, 뭐 디스크 패드 갈고, 또 뭐 갈다 보면은 또 돈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괜히 내가 좀 무리해서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차 같은 경우는 처음 샀을 때 취등록세, 개소세 뭐 이런 것들이 할인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내가 좀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다면은 경차도 뭐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구매층을 보면은 경차 하면은 사회초년생이 많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자동차 시승기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직접 타보지 않더라도 이 차에 대한 실제 성능이나 아니면은 진짜 이 차를 탔을 때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리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차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윗급으로 약간 좀 더 상향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긴 해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차의 실제 구매 고객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층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50대이신데요. 보통 이제 40, 50대 이러면은 경차 안 탈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경차를 많이 타십니다. 왜냐하면은 건사하기가 다른 차에 비해서 좀 스트레스가 덜 하거든요. 그리고 할인되는 품목도 많고 보험료 이런 것들도 싸거든요. 다른 차에 비해서. 그리고 할인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덜 하기 때문에 경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세컨카로도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는 이제 본카를 타다가 뭐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좀 단거리, 아니면 좀 주차가 약간 좀 복잡한데 그런 데를 갈 때에는 이렇게 경차를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서브카, 세컨카로도 많이 운용을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1인 1가구 한정으로 오는 경차 사랑카드가 있어요. 이게 유류비 지원이 1년에 30만 원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받지를 못합니다. 아쉽게도. 자, 앞에 큰 방지턱이 있는데 방지턱을 넘어보겠습니다. 시속 30km로 시속 30km로 방금 방지턱을 넘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런 충격을 감쇄해주는 정도가 되게 세분화되지 못하고 좀 고급스러운 거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상용, 뭐 특히 다마스 이런 차에 비하면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차인 만큼 뭐 승차감, 뭐 가속성, 뭐 정숙성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면은 실망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살짝의 오르막길도 다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엑셀을 떼고 다시 밟아볼게요. 탄력주행을 안 하기 위해서요. 네, 엑셀을 굉장히 깊게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RPM이 올라가는 게 금방금방 안 올라갑니다. RPM 올라가는 정도가 좀 시간 텀을 두고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가속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나서부터는 좀 가주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노력을 안 보여주는 차들도 많은데 노력을 보여준다라는 것만으로도 감동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둘이라든지 아니면 뒷자리에 셋, 넷 이렇게 태웠을 경우에는 조금 더 답답한 가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정말 여러 차량들을 리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막 엄청 다양하게 차를 타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경차를 탔는데 경차는 사실 탈 때마다 놀라운 세그먼트인 것 같습니다. 차가 이렇게 작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밟았을 때에도 이게 진짜 이렇게 안 나갔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굉장히 어메이징한 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이 세 차종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단 모닝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 그리고 레이는 넓은 공간, 세 번째로 캐스퍼는 터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와 비교적 경차 중에서 비교적 좋은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캐스퍼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나온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 감각 면에서 레이나 모닝에 비해서 조금 더 괜찮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캐스퍼를 가장 추천을 많이 해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비는 공인 연비가 15km대입니다. 근데 제가 한 고속주행 7 막히는 구간 3 정도로 운행을 했을 때 연비가 리터당 20km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구형, 그러니까 모닝 어반에 비해서 연비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20km대까지는 안 나왔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형 같은 경우는 연비 효율성이 조금 더 좋아졌다. 즉 기름을 덜 먹는다. 그렇게 되면 유지비가 내려간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진동과 소음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여기저기서 잡소리가 살짝씩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차마다 이게 조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만 그럴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아무튼 여기 핸들 아래쪽에서 뭔가 좀 잡소리가 나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